평양냉면을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렁뚱딱 베레 시장 가는 길 베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양냉면과 아롱사태 수육 전골입니다. 함께 만들어 보시죠. 아롱사태부터 삶아 보겠습니다. 대략 삶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에서 30분 그 정도는 삶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손질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아롱사태를 구입을 하시면은 손질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근막이 전체적으로 다 덮여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걷어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근막 자체가 고기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놔두시고요. 겉에 너무 두껍게 들어가 있는, 여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남겨놨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허옇게 올라와 있는 질길 것 같은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근막 자체가 안쪽에 고기가 겹겹이 들어가면서 근막이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안에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손질을 다 하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손질을 거의 다 해놨고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근막이 다, 고기 아래에도 근막이 다 있죠,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삶으면은 다 그냥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는 식감으로 다 변형이 되니까요. 이렇게 끝에 있는 힘줄과 좀 두꺼운 것들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롱사태는 손질이 끝났습니다. 일단 대파, 양파, 통마늘, 월계 수잎 8장입니다. 생강 1톨, 아루추 1숟가락. 모든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을, 아롱사태가 충분히 잠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불을 올려서 팔팔 끓여주세요. 아롱사태는 물이 끓으면은 그때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어서 이제 사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1시간 20분 타이머를 맞출게요.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을 맞추시면 됩니다. 수육 전골에는 다른 야채는 안 넣을 거예요, 여러분. 부추랑 팽이버섯 이 두 가지만 저는 넣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추가로 더 넣으셔도 되는 게 알배추라든지 미나리, 그리고 아니면 다른 버섯 종류들은 기호도에 따라서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추나 야채 종류들은 이렇게 세척을 하실 때 물에 담그시고 식초를 1스푼 정도 풀어서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놓으면은 식초에 아세트산 성분이 불순물이나 여기 안 좋은 세균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야채 종류들은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담가 놓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기를 털어내 주시고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세척 한번 해주세요.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야채가 없다 보니까 저는 많이 넣는 것보다 부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추와 팽이버섯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넣어주시고요. 버섯 종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틈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세팅은 끝났습니다. 고기가 다 삶아지면 얇게 썰어서 위에 올리시고 육수를 좀 넣어서 끓이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기가 삶아지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육과 야채를 찍어 먹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겨자 반 스푼입니다, 여러분. 식초 2스푼, 진간장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생수 2스푼입니다. 잘 섞어주세요. 연겨자 소스가 들어가는 간장 베이스의 그 약간 새콤한 소스는 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거의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제 간을 좀 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만드시면 되고요. 간이 좀 약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랑 간장 양을 조금만 줄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연겨자가 다 풀어질 정도만 잘 저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야채와 고기를 찍어 드시면은 아주 끝내줍니다. 고기가 다 삶아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양은 길쭉길쭉했는데 동글동글해졌죠? 자, 이렇게 바로 썰면은 이게 얇게 안 썰리거든요. 도마에 꺼내서 한 김 식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육수는 이제 다시 수육 전골에 사용할 거니까 체에 걸러서 육수만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이게 육수도 약간 냉면 육수처럼 색깔이 올라왔죠? 냉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평양냉면을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운 양지 육수라고 해서 양지 고기 육수입니다. 이 육수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 드시는 평양냉면의 맛의 80%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제 검색을 하실 때 고운 양지 육수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이 제품이 다 뜰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율은 1대 20이에요. 소스가 1이고요. 물이 20입니다, 여러분. 자, 물은 1000ml고요. 2인분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까 중량을 재봤는데 한 숟가락 반 정도면은 딱 20g 나오더라고요.
하나 잘 풀어서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되게 그럴듯하죠? 끓이기만 하면 되나요? 네, 요거는 오래 끓이실 필요도 없고요. 한번 바글바글 올라오면은 그때 불 끄고 식히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집에서 해 드시면은 평양냉면 만드는데 한 15분 컷이면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수도 이렇게 이제 팔팔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꺼주시고요. 육수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에 옮기셔서 한 김 식혀주겠습니다. 좀 빠르게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볼에 얼음물을 살짝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담궈서 이 뜨거운 김이 조금 사라질 때까지만 좀 식혀보겠습니다. 차갑진 않고 어느 정도 식은 상태인데 육수는 이런 롤팩이라든지 아니면 지퍼팩에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공기는 쭉 빼주시고 최대한 좀 끝쪽에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묶었을 때는 좀 터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싸서 공기를 빼주시고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2번 정도 롤팩에 넣었고요. 얼음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얼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금이 녹으면서 얼음의 열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음의 온도가 좀 더 낮아집니다. 온도가 더 낮아져서 이 육수가 좀 더 차갑게 빨리 식고 살얼음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주시고 공기를 뺀 다음 이 상태에서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한 3분에서 한 5분가량 하시면은 육수가 살얼음지지 않더라도 엄청 시원하게 만들어지고요. 좀 더 하시게 되시면은 육수 자체가 살얼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색깔 자체가 살얼음이 지기 직전입니다. 육수는 지금 엄청 차갑게 됐고요. 조금 더 고기가 삶는 시간이 남다 보니까 냉동실에 넣어서 좀 더 차갑게 만들게요. 오이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오이는 양쪽 끝을 한 3cm 정도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날리는 이유는 끝에는 좀 쓴맛이 많이 나서 날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이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집에 있는 이런 티스푼이라든지 조그만한 스푼으로 씨만 이렇게 쭉 걸러내주세요. 씨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서 씨를 걸러내고 오이만, 표피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씨를 다 걸러내 주시고요. 오이는 적당한 사이즈로 얇게 이런 식으로 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대략 2인분 기준이면 오이 반 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넉넉히 오이는 손질이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오이를 손질을 하셨으면 이런 볼에 다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집에서 흔히 쓰는 꽃소금입니다, 여러분. 적당량 뿌리셔서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15분간만 재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이도 날랑날랑해지고 수분이 좀 빠져서 냉면이나 그런 데 드시는 그런 오이처럼 식감은 아삭하게 살아남은 그런 오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이도 이제 15분이 지났고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왔죠? 오이도 이렇게 날랑날랑 잘 재워졌습니다. 세반에서 남은 이제 소금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분리를 해주시고요. 오이만 따로 해서 이렇게 물에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만 짠물을 빼보겠습니다. 오이는 지금 한 12분 정도 지났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물에 한번 흔들어서 수분만 꾹 짜서 빼겠습니다. 이 상태로 놔뒀다가 냉면 고명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평양냉면에 쓸 면은 생메밀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송악 메밀국수고요. 합창인가요? 협찬은 아니고요. 제가 먹었던 그냥 리얼 후기입니다. 제가 뭐 다른 면들도 먹어보고 다른 브랜드 다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이 송악 브랜드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송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이 팔팔 끓고 있고요. 생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로 한번 살짝 헹궈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로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밀가루를 좀 제거해 주시고 넣고 살살, 처음부터 너무 팔팔 휘 저어버리면은 면발이 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이렇게 살살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면을 삶고 있는데 저희가 뒷면을 보면은 2분에서 한 4분가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그냥 쉽게 면이 익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면을 한 가닥 건져주세요. 한 가닥 건져가지고 이게 누르시면은 안에 심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많이 보이시면은 그만큼 안 익었다는 거고요.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투명한 빛깔이나 같은 색깔이 나오면은 그건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국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수 삶으실 때도 한 가닥 건져서 살짝 눌러보시면은 안에 심지가 이렇게 하얗게 보일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면은 삶으시면 됩니다. 면은 다 익었거든요. 빠르게 한번 건져서 식혀보겠습니다. 국수면은 팍팍 치대주는 게 좀 더 쫄깃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메밀면 같은 경우나 생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빡빡 문지르시면은 면발이 다 뚝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살살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충분히 얼음물에 이렇게만 흔들어 주셔도 면이 잘 식거든요. 그래서 면이 다 차갑게 식으면 건져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이제 냉면에 올라갈 고기 몇 점만 먼저 썰고요, 냉면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잘 익었죠 여러분? 이게 뜨거울 때는 이렇게 얇게 썰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짝 한 김 식혀서 써시는 게 얇게 써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면에는 4조각만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면도 그냥 다 넣어주시고요, 모양은 이렇게 살짝 잡아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식혀두었던 육수, 이 육수에 마지막 평양냉면의 감칠맛을 더해줄 이 액젓,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한 큰술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2인분 기준이고요. 한 큰술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평양냉면 육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 육수 색깔이 살짝 탁한 것 같지만 정말 드셔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80% 정도 냉면 맛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기 올려주시고, 예, 아까 썰어두었던 오이 올려주세요.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깨 같은 걸 뿌리셔도 되고, 저는 깔끔하게 뿌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평양냉면 완성입니다. 수육 전골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얇게 써는 게 방법은 아니고요, 취향에 따라서 두께는 조절해서 써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두껍게 써시면은 이제 좀 퍽퍽하거나 질감이 조금 질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잘 생각하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짜투리는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고기 삶고 남은 육수입니다. 부어주시고 마무리로 아롱사태 수육 전골 완성입니다. 초간단 평양냉면과 아롱사태 수육 전골을 완성했습니다. 이 아롱사태를 얹어서 평양냉면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이 고기가 빠진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평양냉면만 해 드실 경우에는 요거는 대략 한 15분 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수육이 삶는데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총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업소에서 사 먹는 맛의 한 8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분들의 노하우와 정성을 더한 그 100%의 맛은 찾기 힘들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집에서 저는 많이 해 먹을 것 같습니다. 잘 풀어서, 이게 너무 슴슴하다 보니까 면을 잘 이렇게 풀어서 놔두지 않으면은 좀 많이 싱겁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 육수가 잘 배도록 놔두시고, 너무 싱겁다 하신 분들은 참치액을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참치액 또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그거는 조금씩 하셔서 넣으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면은 간장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 거기에 아니면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일단 간 맞추는 방법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슴슴한 게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오이랑 같이 해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정말 맛집 평양냉면만큼은 아니고요, 평양냉면을 하는 집인데 조금 못하는 집, 그 정도 퀄리티는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정말 집에서 올 여름 정말 많이 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수육이 슬슬 끓어가고 있죠. 국물을 같이 많이 드실 분들은 여기에 소금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육 위주로 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간을 좀 더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육수에 적셔진 고기를 하나 들어서 소스에 푹 찍은 다음에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소고기 아롱사태 수육을 드시면은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가 고기 조금 올려놓고 35,000원, 4만원 이렇게 할 텐데, 요 정도면은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드실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부추 먼저, 부추와 고기를 푹 찍어서 뜨거우니까 이렇게 한 입 앙! 정말 여러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가성비 면으로도 마찬가지고 맛으로도 절대 식당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미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정말 담백하면서 이 모든
국물과의 소스와의 그런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한 2시간 정도만 시간 투자하셔서 이렇게 냉면과 아롱사태 수육 전골 한번 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모셔놓고 내 와이프와 우리 남편들과 그리고 지인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한상 한번 차려보면 정말 좋아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롱사태는 제가 1kg 기준 2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면은 제가 한 4,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이와 부추, 팽이버섯 이거를 다 합쳐도 한 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5,000원이면은 오늘 제가 다 해서 한 3만원, 35,000원 정도 들어갔고요. 35,000원에 고기도 한 상 가득이고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야채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35,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수육 전골과 냉면 해서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빨리 시장으로 가세요!